변호사님이 용어도 많이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아까도 이제 공천 헌금 아니다, 이거 뇌물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법 왜곡죄라는 것도 저는 단어를 좀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은 야 그럼 법 왜곡한 놈을 그걸 곤장을 쳐야지 가만두냐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그렇기 너무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거를 판검사 협박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도 참 재밌는 판검사 거네요. 윽박법, 판검사 옥죄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것도 사실 법 왜곡죄도 좀 용어를 바꿔서 우파에서는 불러야 맞습니다. 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저는 듭니다. 궁예법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판사가 법 적용을 알면서도 잘못 적용했느냐, 네. 알면서도 적용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그 최종 법안 수정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면서도 네 글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알면서도 재량권을 잘못 썼는지 안 썼는지, 또는 알면서도 마땅히 적용해야 될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는지, 네. 이 판단을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결국 정권이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은 이건 그냥 달리 가지 말고 궁예법이라고 하든지, 네. 또 다른 차원으로 한다면 뭐냐. 범법자가, 범죄인이 판사를 고발할 수 있는 법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엄밀하게 치면은 네. 그렇다면은 범판고법, 범죄자가 판사를 고발하는 법. 그런데요. 좋네요. 예. 앞으로 판사들 무죄 판결 못 할 겁니다. 왜 못하지 그럼요. 않아요? 앞에 기소한 검사들 법외국적으로 다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죠. 맞아요. 1심에서 만약에 유죄 판결을 했는데 2심에서 무죄를 판단했다. 그리고 1심 판사들 모조리 잡아가둘 수가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는요. 10년 이하의 징역이란 말이에요. 우와. 북한도 5년 이하로 돼가 있더라고. 북한이 그 법외국지 있잖아요. 네. 지금 이 독일, 스페인 같은 거는 역사적 사실 때문에 이제 예. 법외국지 아직도 남아 있는데 네. 북한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법외국지가 있어요. 근데 네. 북한 보니까 5년 이하야. 근데 북한보다 우리는 세다. 북한보다 네. 곱하기 2예요. 거기다가 이런 죄형 법정주의에 이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면 우리 형법에 가서 다 펼치면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인두비오 프로레오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눌름 크리면 눌라 포에나 지네에게 법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죄행도 없다. 그쵸, 근데 그쵸, 이번 이 경우는 보면 추상적이야.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잖아요. 이런 명확성에서 떨어진 법률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안 돼 이건. 그러니까 본인이 상정해놓고 다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조인이잖아요. 이 법을 제안 설명한 김용민이도 법조인이잖아요. 네. 나 이분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분들도 형법 공부를 다 했을 거고 다 훌륭한 법조인일 텐데 네. 법사위에서 만들어낸 법 자체가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냈다. 그럼 이 법을 왜 만들었을까? 이재명 한 분을 구하기 위한 법 아니냐?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중요할 텐데 한 분이라도 송사를 당해서 검찰청에 출입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이 자기 가족 중에 있는 분이라든지 또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판사가 뭔가 명확하게 해주지 않아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해본 분들은 아마 그래 내가 바라던 말을 이재명 정부가 해주는구나 이런 그렇죠.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맞아요. 네. 아니 저는 또 감옥에 안 갔다 온 사람들은 모두 박수 치고 있어요. 맞아요. 앞으로 판검사 죽여버릴 거야. 그렇지. 이런 얘기로 그렇죠. 지금. 그리고 네. 저는 또 하나의 의문이 드는 게 이런 법이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법 시스템을 왜곡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권이 만약에 정말로 보수로 바뀐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이 정말 힘을 내갖고 만약에 이진관, 지기현을 법 왜곡죄로 걸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고발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고발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권과 상관없이 이런 법이 존재를 하면 무수한 사람들이 무수한 뭐 판검사들이 끊임없이 이거는 법이 존재하는 한 어떤 형식으로든 이거는 저 제도가 존재하는 한 사람들을 상황을 엮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반드시 오로지 피고인 이재명을 피의자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와 판사에게만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럴 수도 보면은 있고 그분의 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 없어져요? 이 법을 폐기하는 특별법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원래 법정에서 있잖아요. 네. 무죄를 선고하는 판사들은 용기 있는 판사라고 다 그랬습니다. 네. 검찰이 엄격히 수사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엄격한 증명이 되는 범죄를 기소를 했는데 네. 그걸 꼼꼼히 살펴보고 이건 아니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야. 네. 뭐 혹은 이거는 증거의 증거 능력이 신빙성이 떨어져. 그래서 무죄를 선고를 한단 말이에요. 참 용기 있는 판사다 이러는데 앞으로 자 그렇게 되면 무죄만 딱 선고하는 순간에 일단 검사는 법외국제 무조건 걸리들게 돼가 있어요. 고발당 일부 무죄라도 고발당합니다. 그리고 2심에서 그 번복이 되면 이제 1심 판사가 구속이 돼. 네. 살아남을 판검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형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소신 있는 소장파 판사들은 싹 없어지고 바람보다 먼저 눈물풀들만 남아있게 되는 예, 거죠. 그렇죠.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네. 확 들어눕는 예. 그 이 김수영 예. 선생님 말했잖아요. 아니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왜 형사법만 합니까? 민사에서도 수천억이 오고 가는 그런 그 저 범죄들도 그렇죠. 있는데. 근데 네, 민사도 그런 넣어놨다 사안에서- 뺐잖아요. 네. 왜 아니 그런 사안에서 그분은 판사가 지금 민사 안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판사가 그러면은 뭔가 내 동창이니까 잘 봐줘야지 이런 식으로 법 왜곡해서 하면은 그런 건 왜 처벌 안 합니까? 그리고 네. 이게 가령 자기 자신이 그 어떤 특별한 그 이상한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거리 증기되기 전에 팔았던 판사 출신 그 민중이 특검 뭐 이런 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제 이제 저녁 때 4시간 뭐 50분 40분 5시간 가까이 이른바 법원장 회의라는 걸 해서 거기서 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사설 제목이기도 하던데 그런 네. 이제 입장문 이른바 입장문이라는 걸 내놨는데 저희 독자들 이 댓글을 보니까 반응이 다 안 좋아요. 판사들 잘했다 격려 고마고 박수 치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예. 그래 너희들 판사가 할 수 있는 짓이 겨우 그 정도지. 그 입장문이 뭡니까 입장문. 그 법적 강제력 하나도 없고요. 네. 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예. 지난 1년 동안 네. 국민적 신뢰도가 가장 떨어진 집단이 어디냐? 1. 경찰, 2. 검찰, 3. 아닙니다. 1. 사법부, 2. 검찰, 3. 경찰. 아니 나는 이 정도 되면은 법원장급 중에서 분연히 옷을 벗는 분이 있다든지 네? 아니, 뭐 좀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 중에 예. 이 정도 되면 예. 이렇게 국가의 기틀을 완전히 써버리고 예. 국가를 지금 개조하잖아요. 네. 어느 방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네. 이 방송하기 전에 네. 우리 박은주 국장이 네. 이거 싱가포르로 가는 겁니까 베네수엘라로 가는 겁니까 하고 네. 고민을 하시더라고. 네. 그래 아무리 이 정권이 싱가포르로 가고 싶더라도 내 생각은 베네수엘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포퓰리스트 정권이니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말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107명 중에 야 우리 국회 보이콧하자. 이러면 안 된다. 문자 그대로 하얀 소복 입고 국회 마당에 지금 엎드려 앉아서 사표다 쓰고 뭐 내가 할복하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건 너무 이상한 말이니까 적어도 이제 국회의원 그만하겠다. 이 얘기는 해야죠. 아니 검사장들은 2%의 글 딱 올린 다음에 그냥 그 이튿날 가서 딱 옷 벗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법원장님들은 참 점잖고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게 많아서 그런지. 근데 이게 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정말 않아요. 비겁자의 결말이라고 저는 보는데 검찰이나 검사들이 그렇게 무슨 뭐 저기 탄핵당하고 그 검찰청 없앤다 뭐 이렇게 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판사들이 무엇을 했던가 도와주는 말 한마디라도 했던가 돌이켜 보면 맞습니다. 이거는 정치로부터 네. 거리를 적정히 지키는 걸 수도 있지만 독자 반응이 그런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냥 비겁하게 숨어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있다가 결국은 자기한테 이제 칼날이 오니까 네. 저는 그래서 그 시가 생각이 나요. 뭐 그- 나치가 쳐들어왔을 때 나는 뭐 침묵하고 아, 있었다. 예. 네. 왜냐하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꾸 반복이 되다가 마지막에 내가 나재에게 잡혀갈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결말을 맺는 그 시간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법원장 회의를 예. 하다가 민주당에서 의원총회 하고 난 다음에 수정안을 냈대. 그러니까 그것도 부산하게 막 뭐가 수정이 됐지? 뭐 제가 아침에 표로 딱 정리해 놓은 거 보니까 네. 수정된 거 거의 없던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법원장 회의를 해가지고 결과를 내놓고 입장문 그것도 생생한 목소리는 거의 없고 입장문 이렇게 한 발 딱 내놨는데 그렇죠. 그거 어떤 국민이 감동을 하겠으면 그렇습니다. 아침에 거의 모든 신문은 코스피 6천 돌파 이게 톱이고 저 법원장 회의 그도 다 밑에 깔려 있던데 조선일보만 법원장 회의가 톱으로 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 예. 김수영 선생이 일찍이 갈파했지 않습니까? 바람보다 먼저 들어옵니다. 바람보다 먼저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발밑까지 눕는다 그래버렸어요. 맞아 발밑까지 묻는다 그랬어요. 예, 발밑까지 눕는다 그랬어요. 내가 요새 우리 사법부 보면 정말 김수영 선생의 시를 하루도 몇 번씩 생각을 합니다. 이 발밑까지 눕는 거 아니냐. 저희 시청자들은 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파기 재판 해야 되는 거를 그에 안 해가지고 지금 이게 다 벌어진 거 아니냐. 지난 5월에 있었던 일까지 다 소환되고 있어요. 그걸 민주당은 지금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긴 뭐. 저는 정말 그런 식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 사법적인 판결로부터는 정말 어느 정도 면소됐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전 사실은 이런 법들이 1인을 위한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는 거 매우 부당하고 매우 정말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게 모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저는 이것이 가져올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는다. 이재명의 혐의가 다 없어져 버린다가 아니라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정말로 이렇게 되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계속 개기면서 그럼요. 시비를 예. 걸 수 있고 아니, 돈 재판 없는 사람 소원 가서 그렇습니다. 쭉쭉 임기시키고 네. 앞으로 재밌을 일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로 국민의 직접적인 피해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오히려 많은 분들에게 역시 돈은 있고 볼 일이다. 역시 힘은 있고 볼 일이다. 뭐 이런 종류의 갈라치기 정서가 더욱더 강화될까 봐 저는 그게 사실은 가장 걱정되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얼마가 있어야 돈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것도 걱정이 돼요. 뭐 저는 살 만큼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까 요새 젊은 친구들이 가질 어떤 그 괴리감 지금 젊은이들 일자리가 없잖아요. 네. 신문에 한번 보세요. 일자리 없는 데다가 유일하게 그 눈길을 줬던 코인 그것도 이제 폭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하루하루가 형님. 정말 무서운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104살까지 살아보니 70대가 제일 좋을 때다. 맞아요. 그 그랬어요. 얘기에 있었어요. 네. 지금 형님은 하양 연화를 살고 계시는 겁니다. 네. 저는 아직까지 70대가 안 됐습니다. 이제 50살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냥. 가짜 뉴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 그러시네요. 네. 아니 앱스타인처럼 바람 피울 기회도 빼달라고 진짜 왜 이러세요. 위험한 발언 나왔습니다. 오늘 하도 이제 나라 걱정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지치실까봐 농담으로 끝냈는데요. 저희 진짜 그동안 전원책 변호사님이랑 너무 즐거웠었고 저희는 다음 주부터 개편을 해갖고 저는 오전 방송은 안 하고 오후에 일주일에 한 번 이제 할 예정이고요. 또 전원책 가끔 가다 변호사님은- 올게요. 가끔 가다가. 네. 또 자주 또 11시 때 또 뵙기를 바랍니다. 김광희 선배 한번 해주시죠. 네, 아무튼 전원책 변호사님이 네. 저희 조선일보 자회사인 그 이제 쨍하고 해뜰라를 하고 있는 그 회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스튜디오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그동안 오셔가지고 정말 조회수를 가장 많이 이렇게 선도해 주시고 또 가장 임팩트도 크고 또 이 짤로 다니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또 올리시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 먹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조회는 뭐 몇백만 조회가 나오는 그런 조회를 또 기록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물량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큰 도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저희가 형님 모시고 또 여러 가지 다채로운 방송으로 저희 시청자 찾아가 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보수를 튼튼하게 지켜주고 하는 그 울타리 이 조선일보를 생각을 하면 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선일보 참을 때부터 이 구독자고 또 이 신춘문예 출신이고 네. 여기다가 TV조선에 들어와서 뭐 메인뉴스 앵커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늘 나는 이 조선일보 일하는 분들 보면 반가워요. 그리고 산에 칼럼 봐도 기분이 좋고 보면 하나하나 곰씹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사실 두 분에게 배운 게 너무 많아요. 그동안에.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구나. 또 그리고 말씀할 때 화가 나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야 하는구나. 내 특히 박 국장에게 그걸 많이 배워. 화가 나는데도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우리 김공은 뭐 화나면 화나는 게 얼굴이 딱 그대로 드러나는데 아, 저희가 이제 내부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께 들켰는데. 정말 고마워. 네, 너무 정말 아쉽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예. 아쉽고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네, 전원책 변호사님께 박수 한번 드리면서 오늘 끝내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